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수능 이야기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사교육이잖아요, 사교육. 근데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겠다고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곧 공식 발표를 한답니다. 저게 뭐가 문제냐고? 자, 지금부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윤석열의 말이 얼마나 헛됐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 폐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거 크게 이슈는 안 됐었는데 상당수의 국민들이 박수 쳤던 거예요. 그럼요.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드는 사교육비가 중학교 때부터, 더 빠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교육비는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지출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우선은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학부모의 마음으로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그거를 우선은 접고 우리가 이거 지금 통계청에서 통계 나온 것만 본다 하더라도요, 일반고에 진학하려는 중학생들의 사교육비가 기본적으로 평균, 이거는 통계청에 나온 자료 41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이런 데 가려는 학생들은 여기에 64만 원에서 70만 원 더 들어갑니다. 이거 중학생이에요. 그럼 초등학생부터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우리가 대학 진학처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일반고를 진학하겠다라는 그런 초등학생 월평균 33만 원. 그럼 초등학생 때부터 나는 고등학교를 이렇게 특목고나 외고 특목고나 자사고로 가겠어라는 그런 학생들은 자사고는 57만 원, 외고 국제고 이런 특목고는 53만 원이 이게 지금 현재 통계입니다. 금액만 따져도요, 월 20에서 30만 원을 더 들어요. 근데 이것은 아이 한 명당입니다. 아이 한 명당.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대학 서열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서열화 시켰던 건 아주 쉽게 표현해서, 보통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자사고, 특목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이 같이 있었던 거지. 근데 어느 날 좀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서민들하고 같이 공부 못 시켜. 우리 애들은 우리를 따로 시킬 거야. 그 따로 시킨 이유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따로 모아둔 게 자사고예요. 특목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과학고인데 얘들이 과학해야 되는데 가서 의대 가는, 그러니까 과학고 애들 상당수가 의대를 진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 사교육의 본질에 가까운 건데, 지금 자사고 전체 경쟁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입학하려도,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갈 때 연합고사를 봤으니까 경쟁률이란 게 사실 없었지. 연합고사는 대부분 다 합격을 해서 들어가니까 이미 여기서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서열화가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교사분들 80% 이상이 찬성했다는 것처럼 자사고 등은 폐지해야 된다. 이게 국민적 염원이었어요. 초중고 교사 88%, 외고 자사고 폐지 찬성. 그렇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푸나님께서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같은 교실에 있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거예요. 비중.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럼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 대비에 학교가 자사고나 이런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2022년도 기준으로요, 자사고가 서울에만 50%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국의 자사고하고 학생 비중을 따졌을 때 서울에만 자사고 50%예요. 그러니까 서울 학생들만,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만 더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역 소멸이 벌써 아이들의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말이 진심이라면 자사고 폐지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해 준 거잖아. 그대로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존치하겠다. 결국 킬러 문항 없애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 하면서도 자사고는 존치.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어, 이자는. 그렇죠. 그 방향성 그대로 가면 박수 쳐주겠지. 누군가는 자사고 없애, 특목고도 없애, 그리고 수능 쉽게 내. 그것도 문제가 있는 발언이지만 그렇죠. 일관성 없이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교육비요? 사교육비 유발의 핵심이 자사고, 외국어고예요. 그것 때문에 사교육비가 더 생긴다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런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그런 기득권들의 욕심이 이렇게 자사고를 만들고 국제고를 만들고 외국어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데에서 이동관 아들 정순 씨 아들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기득권 중심의 고등학교 문화에서. 근데 이 사람 대책도 없는 게 이번에 그럼 어떻게 좀 변별력을 만들래? 다 씌우면은 진짜 만점자가 한 2,000명 나와본다고 생각해봐요. 일대 혼란이 일어날 거 아니야. 뭐라 그러냐면 2주가 한 말인데요. 출제 기법을 고도화한대요. 말은 그럴듯한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떡해. 출제 기법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래요. 윤석열 시키면 되겠는데 전문가라며. 저거 말이 더 웃겼던 것은 저기에는 그 워딩이 안 나갔네요. 출제 기법의 고도화 방법이다. 전문가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다. 모르는 거지? 비밀까지 나왔어. 얼른 보도 찾아보십시오. 모르는 거잖아. 에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뭐가 고도하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 저도 이제 학부모니까 찾아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게 고도화할 수도 없는 게 지금 그 출제했던 출제위원들이 이젠 다 이 역할을 고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쉽든 어렵든 거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누가 수능 문제를 출제할 수나 있을지 그거부터가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봤을 땐 문제입니다. 그래. 윤석열 하라 그래 전문가인데. 윤석열이 하세요. 뭐 그 어렵게 사람들 써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출제위원 만들고 그래. 본인이 평가 연구원장도 하고 출제도 하고. 그리고 있잖아 또 수능 끝나고 나면 또 한마디 해야지. 이번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또 이야기해야지. 개판이 아주 나라가. 이게 자사고, 특목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토론을 한 거 예전부터 저는 좀 이걸 계속 좀 관심 있게 찾아봤는데 부모들이 항상 많이 또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배경에 의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서열이 이렇게 나눠지고 학교가 나눠지고 그 아이들이 또 사회에 진출했을 때 서열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서로 이렇게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경쟁하면서 거기서 좀 서열이 나눠진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는 지역, 부모의 경제력으로 이 아이가 벌써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그 초등학생 열 몇 살 지난 아이들부터 서열이 나눠진다는 것을 그 아이들, 미성년자인 그 아이들부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사교육비는 공부를 잘할수록 많이 써요. 여러분도 그럼요. 아시겠지만 저 학교 다닐 때 지방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가 서울대 36명 넣었어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난리 나요. 제가 대충 우리 학교 모교는 서울대를 몇 명 넣나 봤더니 4-5명밖에 못 넣어요. 상당수의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 강남 3구 출신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서열화이기도 하고 양화이기도 한데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쏟아부어서 사교육비를 써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구조가 지금 이미 고착화돼 있어. 그래서 네.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 잘할수록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데 마치 이제는 일반 서민들이 사교육비 엄청 때려 박는 것에 대한 어떤 개탄과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표로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뭐냐면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 부분인데 자세히 보시면요. 사교육비 단위 10,000원으로 했을 때 상위 10%부터 하위 80일에서 100%까지 자세히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씁니다. 저 말은 돈이 많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을 끌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대체적으로 보면 가구 소득이 정말 낮은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구 소득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 200만 원 미만 맨 위에 800만 원 이상일 때 얼마나 쓰는 차이 나는지 보세요. 200만 원 미만보다 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5배 정도를 더 많이 쓰잖아요. 6배 가까이. 이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서민 이해하는 척하는 거지.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미 양극화돼 있어. 그러면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는 상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거죠. 학교의 서열화가 문제죠. 양극화의 문제고 그거를 큰 아젠다를 던져놓고
나머지 사회가 논의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 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돌리고 있잖아. 지금 오히려 킬러 문항 없앤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에 그 고3 수험생들의 문의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혼란인 상황이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학교에선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들 사교육을 또 오히려 더 찾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나오면 결국에는 논술 학원이 또 돈을 왕창 벌 거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 강사 때리기로 왔어. 능력 있는 학원 강사가 1년에 몇백을 번다니까 또 그걸 때리기로 왔어. 그게 정상이냐며. 자유시장 경제라며. 진짜 희한한 족속들이 지금 윤석열이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브레이크 걸어줄 여권 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승민 빼고 지금.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입시 전문가라는 소리를 개소리 해버리는 거잖아요. 진짜 검사가 이렇게 전문가 집단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그저 금융범죄 수사해봤다고 금융감독원장 검사 출신 임명하는 거 보고 우리 금융 깨달았잖아요. 전문가라고. 저 재밌죠. 버닝썬 수사하면 유흥 전문가. 그래서 수능 관련돼서 이번에 사표 내신 그 자리에도 또 검사가 오는 거 아니냐는 말이 진짜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고 지금 정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고3들 내년은 총선 때 투표합니다. 그 채널 방송 같은 소리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많이 다루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야수님이 원전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국회 보좌관일 때 알아서. 그러면 거의 한 막 5, 6년 이상 다뤘잖아요. 방송에서. 원전 전문가인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게 전문가지. 지금 그런 거면 김건희는 주가 조작 전문가고 윤석열은 수사 조작 전문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보완해 줄 생각이 없는 거고 세상에 나오다가 수사해봤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개소리가 한 번 더 나왔고요. 거기도 그 수사 자체가 잘된 수사였습니까? 사실상 조작 수사입니까? 그게 뭐냐면 조국 일가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그게 사모펀드다. 대선 나가려고. 그때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하니까 윤석열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조국 임명하면 안 됩니다 같은 개소리 했던 거. 결국에는 그 사모펀드 건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찾다가 최성인의 말 한마디로 나는 그 표창장 준 적이 없다로 시작된 입시 비리 그게 전문가입니까?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 카르텔이 정경심 교수를 징역 4년에 이런 식의 하는 것들이 조작 전문가지 무슨 수사 전문가입니까? 자, 이주호는 더 기함하겠잖아요. 나도 전문가지만 윤석열한테 입시를 배운다. 이제 하다 얘네들 망하는 망조가 이런 거 아니에요? 아부 전문가 아니에요. 저 정도면. 윤석열이 다 하라니까 평가요원권장도 하고 출제도 하고 다 해. 채점도 네가 해. 부끄러워서 정말. 이 수능 문제는 윤석열이 사적인 감정으로 지금 보복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윤석열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 재미가 없었다. 우리말을 뭐하러 또 배우냐, 청록파냐 뭐냐 이런 거 왜 배우냐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국어 점수가 엄청 좀 궁금한데 그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우리말 못하잖아요. 지금 앞뒤 안 맞는 말 하고 있고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국어 배웠어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발 교육정책,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은 절대로 전문가 냅시고 좀 나서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얘기 나온 김에 오늘 그 강용석이 조민 씨가 포르쉐 탄다 이게 무죄를 받았어요. 이제 대한민국 사법 카르텔의 현실 같은 건데 대한민국에 조국법, 비조국법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에 가까운데 핵심이 뭐냐면 조국이라고 하는 공인의 딸이기 때문에 의문 제기 차원에서 무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돼. 여러분 그저 이번에 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한동훈 뭐 유시민 뭐 작가 등 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았었거든요. 거기에 한동훈이 뭐 개입했다. 근데 그건 또 유죄야.
이 사법 카르텔이 골 때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저 재판 갔다 온 이 빨간 아재가 쓴 글도 한번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맥락에 대충 비슷한 이야기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상황이. 진짜 전문가란 말 이렇게 함부로 붙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은 굳이 전문가라면 어떤 전문가세요 지금 이 기준이면? 염색 전문가 아니에요? 머리카락 염색 전문가? 저는 범죄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봐서 범죄 분석 전문가. 아 그러네요. 네, 프로파일러. 이경 대변인은 저는 요즘에 유성을 쓸고 다니니까요. 유성을 전문가? 유성 전문가. 그렇지.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의 그 깃털 같은 가벼움. 말이 가볍게 나가서 가이드라인이 되고 기준이 되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다 미쳐 돌아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대혼란이 일어나 버리는 상황. 저는 그 윤석열을 좀 우리가 흔한 말로 촉새라고 불러요. 생각나는 말을 거르지를 못하고 가볍게 뱉어가지고 계속 참사가 일어나는 상황. 그래놓고 마무리는 아랫사람 자르는 걸로. 자, 주 69시간, 60시간 이상은 무리지? 하면 또 이제 이렇게 바꾸고. 아유, 무능도. 여기까지.